네, 그럼 이번에는 두 개 이상의 필터를 조합하는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 이름은 EX03번입니다. 자, 클래스의 이름은 Combine Filter Stream이라고 할게요. Combine Filter Stream. 자, 여러분들 샤워 꼭지뿐만 아니라 수압도 올리는 필터도 설치를 하고 호수 끝에다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모양의 필터를 또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필터라고 하는 것은 호수에다가 여러 개를 기능에 따라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도 물론 여러 개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일단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인풋 스트림, 또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필터에 대한 컴바인 필터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앞에서 사용하셨던 그 필터 두 개를 같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실습하셨던 데이터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카피하셔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요. Combine Filter Stream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작업했던 예제잖아요.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추가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write랑 read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IO exception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IO exception을 throws로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좀 구분을 위해서 이번에는 파일을 파일 2번이라고 할게요. 위치는 동일합니다. 그럼 똑같이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스, 파일스라고 하는 폴더스 안에다가 파일 2를 저장을 하고 거기에다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그대로 복사만 한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int 더블 캐릭터 utf라고 하는 문자열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필터만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버퍼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BOS는 new buffered output stream. 자, 그리고 나서 호수를 연결해야 되겠죠? 아웃풋 스트림을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추가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OS라고 하는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두 줄 가지고 굳이 형상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비유를 하자고 한다면 호수에 지금 버퍼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터를 딱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입력과 출력을 쓸 수 있게끔 하려면 여기다 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을 달아줘야 되겠죠. 바꿔 얘기하면 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에다 연결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처럼 다시 또 호수에다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버퍼드 기능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BOS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OS라고 하는 아웃풋 스트림은 버퍼드한테 들어갈 거고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에 들어가야지 실제로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여기 DOS라고 하는 놈은요, 다양한 입출력도 가능하지만 속도까지 향상된 기능을 가진 필터, 다시 말해서 스트림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밑에 인풋 스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이 똑같이 쓰시면 되겠네요. 자, buffered input stream 라고 하고요. BIS라고 하겠습니다. new buffered input stream. 여기 마찬가지로 IS라고 하는 인풋 스트림을 집어넣어주면 되실 거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BIS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IS는 버퍼드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BIS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인풋 스트림에 넘어갈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DIS라고 하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은 다양한 타입을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속도까지 향상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하셨던 여기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랑의 차이점은 속도까지 향상된 형태로 지금 이 코드가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지금 워낙에 간단한 데이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재봤자 그닥 차이가 없겠지만 실제 파일을 좀 큰 거를 뭐 복사한다던가 아까처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버퍼드라고 하는 놈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상당할 겁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일스라고 하는 폴더를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파일 2가 보일 겁니다.
써지는 글자는 동일하겠죠. 어차피 빨리 써지는 기능이 더 파일 안에서 추가된 거기 때문에 보이는 건 동일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조금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지금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의 매개 변수로는 원래는 아웃풋 스트림이 들어가야 되는데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웃풋 스트림이잖아요. 이거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웃풋 스트림의 자식 클래스니까 다형적인 표현에 의해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은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여기 아웃풋 스트림 들어가는 자리인데 아웃풋 스트림 들어가는 자리에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들어가는 거 전 상관없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자리에 학생이 들어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개념으로 당연히 BOS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버퍼드를 먼저 써야 될까요? 데이터를 먼저 써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필터를 두 개를 조합할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일단 남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바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버퍼드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밑에다가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OS라고 하는 놈을 여기다 쓰고요. 여기다가 DOS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밑에 거는 내버려 두고. 자, 그러면 OS라고 하는 이 놈은 아웃풋 스트림은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에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DOS라고 하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DOS에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은 BOS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내가 BOS, 여기다가 만약에 BOS라고 썼다고 쳐볼게요. 자, 보세요. BOS가 최종적으로 나온 놈입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호수에다가 두 개의 필터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연결했단 말이죠. 이 두 번째 필터, 최종적으로 나오는 필터,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올 텐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필터가 바로 BOS 필터예요. 자, 그럼 BOS에다가 내가 write를 할 겁니다. 이렇게 write 했어요. 근데 write int 이런 거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왜 못 쓸까요? 여기서 뭐 35 이런 거 쓰면 당연히 다 오류입니다. 왜 그럴까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에는 write int 이런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write int, write double 이렇게 다양한 입력, 출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최종적으로 나온 그 필터의 아웃풋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여기 BOS라고 하는 놈한테는요, write라고 하는 메서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이트씩 쓰는 기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write밖에 없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터를 순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이 내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놈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헷갈릴까봐 잠깐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다 원위치를 시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컴바인 필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트의 입출력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프린트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서버 패키지 이름은 EX04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이름은요, 프린트 스트림 example이라고 하겠습니다. example이라고 굳이 제가 붙이는 이유는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클래스 이름이기 때문에 그 클래스 이름이랑은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뒤에다가 example이라고 또 추가로 붙였습니다. 자,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필터 스트림인데 이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출력에 특화된 필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출력에 물론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양한 타입의 출력을 했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다양하게 출력만을 위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훨씬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콘솔에다가도 쓸 수 있고요. 파일에다가도 쓸 수 있고요. 기본적인 어떤 아웃풋 스트림이라고도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출력 형태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에다가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파일 객체를 두 개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파일 객체 생성. 자, 그럼 파일 output 파일 1은 new 파일 하고 나서 똑같이 여기 안에다가 기본적으로 파일 경로, 여기 지금 파일스라고 하는 폴더에다 그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앞에서 작성하셨던 그 경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이름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print stream 1이라고 하는 텍스트랑 print stream 2라고 하는 텍스트
두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대문자로 쓸까요? 프린트 스트림 완점 텍스트 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프린트 스트림 2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 만들 거고요. 프린트 스트림 2. 자,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파일 클래스 추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파일 객체 두 개를 생성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서부터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을 이용해가지고요. 파일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필터, 클래스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출력에 특화된 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자 매개 변수로요. 되게 다양한 형태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웃풋 스트림, 출력이라고 하는 게 아웃풋 스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터니까 호수를 연결해야지 샤워꼭지에 물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샤워꼭지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프린트 스트림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아웃풋 스트림이 올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아웃풋 스트림 중에서 만약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오게 되면 얘도 아웃풋 스트림이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프린트 스트림 갖고 무언가를 쓰게 되면 파일에 쓰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매개 변수로 파일을 가질 테니까 결국에는 프린트 스트림에 쓰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쓰여질 거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서 쓰게 되면 파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쓰여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연결된 파일에서 어디가 됐든지 간에 글씨가 쓰여지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try with resource 문법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자동 클로즈를 시키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utput stream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자, output stream os1은 new file output stream 하고 나서요. 첫 번째 output 파일 1에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일단은 임포트 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 output 파일 1이라고 하는 곳에 연결을 해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밑줄 그어주는 거는 파일 랍파운드 익셉션 처리하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프린트 스트림으로 필터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스트림 PS는 new 프린트 스트림. 자, 프린트 스트림도 하나의 필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입력 매개 변수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엔 프린트 스트림에 쓰게 되면 이 파일에 써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OS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ry라고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추가하고요. 여기 이제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PS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다양하게 내가 출력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파일에 그대로 써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PS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써보셨습니다. 프린트 스트림. system.out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메서드죠. 다만 system.out이라고 하는 것은 콘솔과 연결되어져 있는 프린트 스트림이고, 지금 이 프린트 스트림 PS는 파일과 연결된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마치 프린트 스트림 system.out에서 사용했던 방법이랑 동일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ps.printline 하고 나서 5.8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5.8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대로 출력이 되고 개행이 될 겁니다. printline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psprint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막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 2, 3, 4, 5 플러스 그 다음에 역슬래시 n. 자, 이런 것들 막 조합해서 썼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차피 스트링과 기본 자령을 더하면 스트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만큼의 모든 결과들이 한 번에 출력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엔 printf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는데요. printf라고 하는 놈은요, 그러니까 프린트 포맷이죠. 프린트 포맷이라고 하는 것을 쌍따옴표 안에다가 정의를 하는 거고, 실제로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퍼센트 자리에 아규먼트를 매핑하는 거죠. 자, %d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시말, 10진수를 매핑하라는 소리인 거고, 아규먼트에 여러분들이 10진수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7 하게 되면 7이라는 이 정수가 데시말, %d라고 쓰여져 있는 곳으로 매핑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printf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특징은 이거 자체가 프린트 스트림을 리턴하기 때문에 연속해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또 점 찍고 바로 printf를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프린트랑 프린트 라인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쟤네들은 보이드를 리턴하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리턴 타입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리턴 타입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리턴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보이드 리턴 타입을 갖게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퍼센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퍼센트가 두 개가 있다는 소리는 아규먼트가 두 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순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퍼센트 S는 문자열, 퍼센트 F는 실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녕이라고 집어넣고요. 두 번째에다가 5.8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실제로 5.8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팅에 들어갈 거고요.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S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그냥 ps.printline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거죠. printlin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한 줄 그냥 띄우기만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시스템 작업장 printline에서 썼던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함으로써 실제로 파일에다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걸 그대로 throw 해가지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누르시고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F11 실행. 자, 누르면 print stream 1이라고 하는 것이 파일에 만들어질 거고요.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F5 눌러서 새로 고침했고요. 프린트 스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썼던 5.8이라고 하는 출력, 그리고 3 안녕 1, 2, 3, 4, 5 이렇게 출력을 했었었고요. 아까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정수 출력했었었고 안녕과 5.8이라고 하는 %S와 %F를 각각 출력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띄어쓰기만 하나 할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 안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 넣는 것 대신에 바로 파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되게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림을 만들 필요가 없이 출력에 특화됐다라고 하는 게 프린트 스트림 다음에 바로 파일을 집어넣어도요. 한 방에 그냥 그 파일에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림을 격려하지 않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자, 위에랑 밑에 거랑 똑같은 코드를 작성할 건데, 위에 거랑 똑같은 코드를 작성할 건데, 다른 점은 뭐냐면, 프린트 스트림, 이 아웃풋 스트림 만드는 과정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없애고요. 여기다가 바로 파일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일 객실을 바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OS1이라고 하는 이런 아웃풋 스트림을 집어넣는 거 대신에, 저기 아웃풋 파일, out 파일 2. 자, 얘를 연결할게요. 그럼 이 파일이 그대로 그냥 한 방에 매개 변수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아웃풋 스트림을, 이게 지금 다른 필터에는 없는 기능이죠. 다른 필터는 항상 아웃풋 스트림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이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출력에 특화된 놈이기 때문에 파일에다가 써야 될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프린트 스트림 내부에 파일에다가 직접 쓰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앞에서랑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output 파일 2라고 하는 것과 output 파일 1이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프린트 스트림 1, 2라고 하는 파일이 동일한 내용이 써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고 나서 파일스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 프린트 스트림 2라고 하는 파일이 생겨날 거고요. 똑같은 파일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프린트 스트림 1과 프린트 스트림 2가 지금 동일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결국에는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은 매개 변수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쓸 수도 있고 파일을 직접 넘겨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린트 스트림의 두 번째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콘솔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을 연결하는 방법도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방법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럼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자바에서 제공하는 콘솔을 출력을 나타내는 그 시스템.out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그대로 그냥 프린트 스트림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 시스템.out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프린트 스트림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콘솔과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 스트림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스트림을 만들어 놓게 되면요, 나중에 프린트 스트림에 연결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된다고요? 여기서 프린트 스트림에다가 프린트 스트림 객체에다가 여기다가 시스템.out을 바로 집어넣어도 되고요. 시스템.out. 자, 그렇게 되면 이 시스템.out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콘솔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 PS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다 결과가 여기 밑으로 나오겠죠. 결국엔 시스템.out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PS로 그냥 매핑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겠죠.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간단해 보일 텐데 이것도 가능하겠죠. 자,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output stream os2라고 할까요? 그럼 new라고 하지 말고 system.out.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print stream이라고 하는 놈은요. 여기다가 new print stream 그리고 os2. 자, 이렇게 연결해도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system.out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 system.out이라고 하는 것을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이렇게 매핑해 놓고 그 다음에 OS2에다가 콘솔 출력했던 거 기억하시죠? system.out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콘솔이고 콘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이트 단위로만 입력 출력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아웃풋 스트림이거든요. 그리고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필터 스트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을 입력으로 받아야 됩니다. 호수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system.out이라고 하는 것을 아웃풋 스트림에다 담아놓고 그 담아놓은 아웃풋 스트림을 매개 변수로 받아도 되고요. 아까처럼 훨씬 더 그냥 간단하게 여기 있는 것처럼 프린트 스트림에다가 아웃풋 스트림 system.out을 바로 집어넣어놓고 바로 그 놈을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위에 것도 가능하고 밑에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차피 동일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프린트 스트림 1과 프린트 스트림 2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에 쓰여진 두 가지의 내용과 콘솔에 쓰여진 한 가지 내용이 완벽하게 동일한 거죠. 결국에는 대상을 어디로 하느냐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눈치채셨겠지만 그리고 지금 벌써 그거를 느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인 개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은 그겁니다. 사용 방법은 내가 콘솔에다가 출력을 하나, 파일에다 출력하나,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네트워크에다가 출력을 하나, 방법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그것을 내가 어떤 객체로 연결하느냐에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에 대해서 다 알아보셨습니다. 자,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 잠깐 좀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을 위해서 파일 인풋, 파일 아웃풋 스트림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그거는 바이트 단위로 인풋, 아웃풋을 한 거죠. 자,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 콘솔 입력 출력을 했습니다. 콘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만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배운 것이 필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필터 스트림으로서 기능과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그리고 데이터 인풋,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각각 배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필터에 대한 마지막 그 스트림 클래스로 프린트 스트림까지 배우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한글 입력도 해보셨고 그 다음에 영문 입력도 해보셨죠. 바이트 단위 가지고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글이든 영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후에 문자 단위를 배우시게 될 텐데 내가 문자를 전송하거나 문자를 읽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캐릭터 단위를 사용해야 되겠네? 절대 아니라고요.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 갖고 이 모든 것, 그것이 한글이든 영문이든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문자를 저장하거나 관리하는 일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걸 위해서 다시 하나 추가적인 클래스들이 정의가 된 거다. 그게 다음번에 배우시게 될 캐릭터 단위의 자바 IO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 조금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